투자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라는 점도 보실 수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75%가량,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5%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에서 개인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조금 전 보니 기관이 조금씩 또 매수세로 돌아설락말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역시 개별 테마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 어제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공략해드릴 종목들은 이렇게 곡물 관련주로 첫 번째 종목 준비했고요. 두 번째 스테인리스관 관련주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시장 주인공은 또 오늘과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일의 시장 주도 섹터들을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주셨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두 가지 섹터 공략해 주시는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더 많은 혜택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공략해드리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는 50분까지만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들어오셔야지만 종목에 대한 정확한 타점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원래 기본으로 깔려있는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여기 아래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여기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서 방송 보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방송 끝난 직후에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정보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던 수익률 브리핑 한번 짧게 해보고 싶은데요. 신고가 딱지가 4개나 붙었습니다. 저희가 약 최근 한 달간의 종목들만 모아왔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단 2가지 종목만 공략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신고가를 다시 기록했던 종목들을 공략해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 9월 7일 방송에서 코리아 FT라는 종목, 포르쉐 상장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렸고 22.4%라는 수익률 안겨드림과 동시에 신고가까지 찍고 여러분들께 수익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웰크로단텍,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리튬 관련주로서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역시나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 30%의 수익률까지 함께 가져가셨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관련주였죠. 요즘에 지금 최근에도 로봇 관련주들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요일 로보틱스 저희가 8월 중순에 한번 공략하면서 역시 신고가 딱지 붙었던 종목이고요. 1승 마지막으로 93%나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이 종목은 중간에 상한가도 한번 기록했던 종목, 역시 신고가 한 번 더 기록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단 2개의 종목만 공략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흐름들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들로만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정확한 가격대까지 잡아드리는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지만 종목에 대한 정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여러분들 뭐 로또 맞춰보실 때도 QR코드 찍어보시죠. 그렇게 비슷하게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서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종목명도 받아가시고 노란톡방에서 계속 기다려주시면요. 또 저희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방송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 흐름에서 좋은 흐름 보이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 전문가님께서 그때그때 종목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시는 노란톡방 꼭
방송 중에 입장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1승 저희가 8월 10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으로서 93%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는데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시점에 공략해드리면서 큰 상승 보여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9월 7일 방송에서 포르쉐 상장 관련주로서 공략해드렸던 코리아 FT 22.4% 급등했는데 이 종목은 살짝 올랐던 시점에 한 번 더 눌림목에 공략하면서 20% 넘는 수익률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한 주 동안 5거래일 동안 가장 핫했던 테마를 보면요. 첫 번째로 은행주들,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가장 많은 날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려신용정보와 푸른저축은행 연일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저희는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안에 계시는 분들께 수익 챙겨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비중 역시 푸른저축은행도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잡아드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를 때 여러분들 은행 관련주들 최근에 금리 인상, 환율 상승 수혜주로서 상승 보여줬던 종목들인데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공략을 도와주시면서 저희가 총 푸른저축은행은 6% 가까이, 고려신용정보도 6% 수익 남기고 저희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뿐만 아니라 정확한 목표가까지 그날 설정해드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죠? 노란톡방에서만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주어지는 혜택이니까요.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방송이 끝나기 전에 꼭 QR코드 통해서 방송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지 않지만 노란톡방에서만 히든 종목들로 공략해드렸던 수익률도 한번 보시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한 달 정도간 저희가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점을 조금 짧게 기간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총 55%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지금 사실 오랫동안 물려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대체하실 수 있는 것들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저희와 함께 수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핫 테마 중에서 저희가 3위를 기록했던 테마도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요즘에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도하 엔지니어링이나 서암기계공업 최근에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나는 이게 대장주인 줄 알았는데 왜 이 종목은 안 가지?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정확하게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대장님들 이렇게 정확하게 건설 기계 쪽에서는 서암기계공업, 도로인프라 쪽에서는 다스코 정확하게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서만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 배포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 3시간씩 열심히 준비한 교육 자료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고 또 나는 그냥 단순하게 타점 잡아서 쉽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모두 환영하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입장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트레이드마크 표정인데요.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대장주들, 특히나 최근에 코리아 S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풍 관련 대장주로서 교육해드렸던 종목, 교육 8월 31일 이후에 30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차 관련 뉴스가 또 나오고 있죠. 도심에서 드론택시 2025년에 첫 선을 보인다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요즘에 또 흐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 체크도 좀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는지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약 40분간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은입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시장 상황도 좀 여쭤보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정보들도 쏙쏙 골라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만에 저희 방송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시장이 6일 동안 열렸는데 그중에서 딱 한 번 상승했어요, 어제. 딱 한 번 상승하고 나머지 5일 동안 계속 하락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우투야 스텝이 하는 그 우려감의 시장은 미리 떨어질 거고 내일 FOMC 연준에서 발표를 하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발표를 하느냐, 우투야 스텝으로 발표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내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3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발표가 되면은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발표가 되면은 그동안 우투야 스텝이라는 우려감에 떨어졌던 시장이 불화시성 해소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우투야 스텝으로 만약에 1% 이상이 결정이 되면은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 조정이 다시 한번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누누이 계속 여러분들 귀에 피나도록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투야 스텝은 그 우려감에 미리 시장이 하락되고 있고 내일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되면은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불화시성 해소로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열리죠. 미증시 초반에 잠시 하락으로 시작되다가 만약에 연준에서 발표가 되면은 자이언트 발표가 되면은 상승으로 될 거고요. 우투야 스텝으로 발표가 되면은 하락으로 빠질 거니 내일 22일 날 한국 시간으로 3시 반에 발표가 되니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 사실 시장이 빠지고는 있지만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관망 자금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연준에서 내일 이제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내놓든 아니면은 우투야 스텝을 내놓더라도 중요한 건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0.25%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오전에 기사를 보니까 스위스가 아닌 캐나다에서 1% 이상 우투야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역시 우투야 스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우투야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죠? 외국인도 빼고 있고 기관들 역시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맨날 매수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빼고요. 외국인들은 그런 것까지 미리 반영 감지를 하고 있고 물량은 지금 계속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은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기 전까지 확인한 게 4조 8천억이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은 11조 원인데 거기서 7조 원 이상이 지금 오늘 증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 7조 원은 관만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비중은 어느 정도 40%에서 50% 정도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환율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환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환율이 지금 1,494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방송하러 오기 전에 환율은 1,395원이었습니다. 왜 한 환율이 지금 떨어지더라도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환율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단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금리는 내일 마지막이 아니에요. 기준금리 끝나고 상승장이 온다고 해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8%대에서 2%대로 물가를 낮춰야 하는 게 연준 목표이고 연준에 따라 가지고 세계 각국 통화 정책이 따라서 합니다.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내일 연준금리가 마지막이다?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준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더욱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내일 만약에 결정된다고 하면은 연속 3달 연속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CPI 물가 지수가 또 9월 달 물가 지수가 제대로 안 잡힌다고 하면은 다시 우트라 스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아무쪼록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것까지 제가 미리 다 브리핑하고 다 인지해드리고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이 6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익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66% 이상 수익이 났고요. 그중에서 하나 손절되었습니다. 11개 중에서 하나 손절된 거면 작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 수익 잘 내요. 저 다른 데처럼 몇백 프로 수익 잘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우리 주머니 속으로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요신용정보, 대원자, PNK, 대본엔스, 현대고, 푸른저축, 대성선투. 제가 이거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음 방송을 보면은 최고치요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예전에 언급했다고 해가지고 그 최고치요 몇백 프로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매도가 다 드립니다. 매도가 다 드리고 6월 말부터 어려운 시장에서 돈은 지키고 이제까지 올 수익으로 청산이 되었어요. 물론 계속 다 수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11개 중에서 하나만 손절된 거면 저 잘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거 자랑해야죠. 아유, 안 그렇습니까? 잘하셨죠. 그럼요. 자랑해야죠. 이런 네. 거. 수익 잘 났다고 이거 오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노란톡방에 오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장면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환율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다음 장면은 환율이 이만큼 오를 때까지 삼성하고 코스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21년 6월 25일 날 코스피가 여러분들 코스피가 와. 몇입니까? 3,300. 그렇죠. 와우. 코스피 3,300이었어요. 그렇죠? 코스피가 3,300이고 그때는 환율이 1,200원대였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였고 환율이 밑으로 낮을수록 외국인들 투심은 코스피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만, 7만, 8만까지 간 거예요. 뭐 동학개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사실 투심은 외국인들이 만들어준 거고 환율이 낮으니까 외국인들이 만들어준 거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은 거죠.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2년 9월 22일 어제 기준입니다. 코스피 최저점으로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1,000포인트나 빠졌어요,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환율이 무조건 지금 1,400원 넘을까 말까인데 환율 1,200원대가 코스피가 3,300이고 그때가 삼성전자가 89,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54,000원 52주 최저가로 다시 찍혔어요. 옆에 보이시죠? 삼성전자 다시 최저가로 찍혔어요. 1년도 안 돼서 88,000원짜리가 지금 현재 53,000원. 좀 있으면 반토막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는 3%, 4%, 10% 올랐다고 해가지고 가자 수익이다 이런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치성 투자, 우량주 투자로 맨 처음에 마음 먹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우량주 투자는 그 맛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 투자가 너무 많이 본인이 삼성전자에 7만 원대, 6만 원대, 8만 원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안하실 게 없습니다. 왜? 지금은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 중이지만은 삼성전자가 상승해야 코스피도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마음 먹은 그대로 나는 우량주 투자 그 가치성
가치성 투자 형식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절대 불안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무너지고 코스피 무너지니까 또 옆에 뭐가 무너지니까 아나운서님? 네이버, 카카오가 다 아이고, 무너지고 있죠. 네. 그렇죠. 정말 네이버, 국민주의인데. 네이버 카카오가 무너지고 있고 또 SK도 무너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모든 우량주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그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사실 언론도 잘못됐다고 봐요. 언론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그만 지수가 5번 하락하고 딱 한 번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분할 매수할 때인가? 이제는 관망자금 그동안 증시에 관망자금들이 몰려오던가. 난 그렇게 기사 쓰는 사람들 난 이해 못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기준금리 더 올라갈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금리는 올라가고 부동산은 떨어지고 네. 부동산 건설 경기 수요가 떨어지고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환율이 높아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가치성 투자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어렵네요. 그렇게 분할 매수 했었으면 네이버하고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다 올라갈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올라갈 거예요. 향후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즘 여러분들 기사 보면 환율 때문에 13년 만에 계속 보시죠. 그 13년 만에 계속 또 14년 만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는 우량주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방송이나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우량주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성 투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하면 된다.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 분할 매수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금 지킬 때예요. 왜냐하면은 금리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금리 계속 올라갈 거고 연준에서 목표치 잡은 게 물가가 2%대의 목표가를 잡는 게 목표예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2.50이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기준금리가 저렇게 상승되면은 계속 코스피는 밑으로 전반대로 떨어지고 삼성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기서 지금 저 곡선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3번, 4번 더 있단 말이에요. 3번, 4번도 확실치가 않아요. 5번, 6번이 될 수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지금 물가가 8%대거든요. 8%대에서 2%대로 내리는 게 연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단 1%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시장 5번 하락되더라도 그중에서 한 번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하루 사이 마냥 가치성 투자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지금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네이버, SK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할 매수할 바에는 손절가 5%, 6%대로 잡아가지고 손절을 하세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번 년은 내가 오기후 부린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번 년은 내가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내가 내 돈으로 인해서 시장이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삶이 승리예요. 보통 방송에서 보면은 이거 사면 돼요, 저거 사면 돼요. 수익률 몇백 프로예요. 여러분들 그랜저 사고 싶죠? 여러분들 에쿠스 사고 싶죠? 우리 방에서 3달만 있으면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환율 외국 달러가 유출이 되고 있고 외국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국내 증시에 올려요? 안 그렇습니까? 네. 외국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국내 증시에 올려? 절대 외국 달러가 없으면은 국내 증시가 못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이 내가 최고다. 내가 분명히 이 레드 전문가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있는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은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은 고치고 원칙적으로 나는 간절하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3년, 4년이 걸리더라도 내 원금을 회복시키겠다. 근심 분들만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세요. 이 노란톡방에 오면 몇백 프로, 몇십 프로 수익 드릴게요.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돈을 지켜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리는데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쫄려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간절하신 분들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우량주 뭐 삼성이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볼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매일 시장을 지켜보다 보면 어쩌다가 막 하락하다가 어느 날 삼성이나 뭐 네이버, 카카오 올랐다라는 그런 소식만 들려오면 진짜 이제 반등인가 이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정말 매일매일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전문가님 단호하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량주를 가치성 투자할 때가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로 어떻게 좀 짧게라도 수익을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량주 투자하고 하시는 것보다 현금 비중은 50%에서 60% 정도 갖고 계셔야 하고 네. 나머지는 단기 종목으로 2개, 3개씩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약간 좀 이번 년에 어느 정도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방식으로 가셔야 하고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 50% 이상 두셔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테마성을 갖고 왔는데 이 네. 테마 같은 경우 우리 방송이 테마주의 시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테마주의 시선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따끈따끈한 테마를 갖고 왔으니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도 좋고 50만 원이라도 매수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치킨 한 마리라도 사 먹는 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치킨도 요즘 2만 원, 3만 원에 올라가는데 땅 판다고 해서 100원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자, 여러분들 우리한테 치킨을 사줄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산 인플레이션 부분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 금리 인상, 환율 상승 수혜주로 먹고 나왔잖아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그러면 또 이제 오늘 새벽에 또 금리 인상이 또 발표가 될 거고. 하지만 네. 금리 인상 수혜가 된다고 해서 네. 지금 푸른저축은행, 우리가 네. 수입 본 푸른저축은행이나 네네네. 제주은행이나 고신용정보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왜냐하면은 네네. 내일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은 네. 푸른저축은행, 고신용정보, 제주은행 떨어집니다. 어. 울트라 스텝이 나와야 내일 그 종목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들어가 봐도 될까요? 떨어진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금리는 내일 연준이 끝나고 나서 여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걔네들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뒤로 제쳐두고 다른 그렇죠. 테마들을 좀 다른 보면 될까요? 테마들 들어가야죠. 어떤 테마를 보면 될까요? 그 테마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 너무 궁금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미국산 인플레이션. 저는 다시 환율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자, 그 전에는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 대안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안 때문에 에너지 원자재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 되었죠. 그리고 네. 원자재 선물지수 가격들이 다 상승이 됐고요. 원자재가 선물지수가 만약에 4월 달에 그 가격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우리나라한테는 8월 달에 물가가 반영이 됩니다. 오늘 단장 농업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쌀값이 전 세계적으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내일 단장 한국의 그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몇 달 전에 그 선물 지수 쌀값의 원자재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원자재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 가격이 지금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한국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산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면은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수입을 해오면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환율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자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매가 상승이 되고 소매가 상승이 되죠. 소매가 상승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경고해드릴게요. 네. 그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 대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너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자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쌀을 못 먹고 밀가루만 먹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물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저는 노안톡방에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다 창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종목 한정하에 움직일 거고 제가 오늘 갖고 온 테마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농업주하고 쌀을 봐야 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전쟁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절대 전쟁을 종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불과 2주 전만 해도 러시아 영토를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한테 빼앗겼던 영토를 어느 정도 수복을 하고 있다. 그 하에 재건축가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푸틴이 군사를 모으고 있고 다시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쌀값이든 에너지 대안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선물 지수가 또 내년에 우리 한국에 다시 가격이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물가가 계속 떨어지지가 않으면은 연준에서는 우트라스텍 그 이상 뭐 세종대왕 킹달러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는 원자재 수혜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옥수수 값이 계속 현재 상승 중이에요. 옥수수 값이 계속 상승되고 있으면 반대로 뭐가 상승되느냐? 쌀이 상승됩니다. 자, 미하고 옥수수 값이 상승이 된다고 하면 반대로 대두 값도 상승이 되고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농업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쪽하고 원자재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미 옥수수에 이어서 이제 쌀 가격이 아까 전에 상승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가는 미리 항상 기대감에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쌀 관련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쌀 아니더라도 모든 원자재 관련주들이 다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철강이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공급 우려감에 다시 한번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뭡니까, 여러분들? 농업주입니다. 농업주. 그 농업주 인해 가지고 다시 원자재가 테마가 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뿅. 자, 2분기 수입. 이제 2분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환율 높은 물가에 그 환율을 사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출시키면 환율 때문에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는 수혜를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 관만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반대로 시장은 이제까지 뭐로 많이 상승했습니까? 우려감에 많이 상승했어요. 네. 우려감에 떨어진 게 아니고 우려감에 시장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어요. 이 공급이 어려울 것 같다. 공급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철강 쪽에서 포스코가 불이 나가지고 현대 BSD에서 산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스테인리스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공급 우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철강주들이 어제 많이 상승되었죠. 네. 그와 똑같이 보시면 돼요. 농업주도 그 우려감에 다시 한번 테마가 순환이 됐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주는 다시 올 것이고요.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관련주도 보이시죠? 한탑, 사조, 뭐 대주, 한이산업, 뭐 고요산업, 뭐 미래생명자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관련주 농업 테마 이 중에서 저희는 갖고 온 게 쌀 테마입니다. 쌀 테마. 쌀.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산 인플레이션, 미국산에서 제일 많이 수입해 오는 게 뭡니까? 미국이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게 뭘까요? 대두입니다. 대두. 대두가 있어야 그 대두로 인해서 쌀 관련주, 이 종목은 대두 관련주로도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선물지수 보니까 원자재, 밀하고 옥수수 값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반대로 대두 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수입 시에는 높은 환율가에 전 세계적으로는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게 달러입니다. 미국 경제 중심 대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웬만한 원화, 일본처럼 엔화나 뭐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화로 말 그대로 환율 높은 물가에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면은 높은 물가에 수입을 해오면은 이 높은 물가 수입에 1,000원에 수입을 해왔던 게 3,000원에 수입해오니까 3,500원에 또 팔아야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비싼 쌀을 살 수가 없죠. 차라리 우리 집 앞에다가 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밭에서 쌀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아시는 분들도 별장에다가 농업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쌀 생산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일상생활에 재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쌀이 공급이 많이 안 됐고 공급은 되겠지만은 쌀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대두 관련주가 상승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심각한 건 뭡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물가의 농업주도 상승이 될 거고요. 사료, 비료, 그러면 쌀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합니다.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쌀 수입을 해옵니다. 해외에서 대두하고 쌀 수입을 해와요. 해외에서 쌀하고 대두 수입을 해가지고 곡물을 구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곡물을 구매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윤지훈 아나운서님한테 쌀 하나를 사왔어요. 윤지훈 아나운서님이 쌀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 아나운서님이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제가 관심 종목이고, 네. 제가 관심 종목이고 아나운서님한테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쌀을 1,000원에 주던 걸, 곡물을 1,000원에 주던 걸, 아이고 예든님 그 환율이 올라가지고 1,500원에 팔아야겠어요. 네. 도저히 마진이 안 나와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원래 주던 가격 1,000원에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나운서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제가 수입해올 때 이게 환율이 제가 물건 조달받은 게 물가가 올라서 저도 900원에 갖고 오던 거를 1,200원에 받아가지고요. 이거 나도 마진 남는 없는 게 장사 없어요. 못해요. 네. 마진 없는 장사 못해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 저는 알겠어요. 그럼 1,300원에 줘요. 그러니까 1,400원 갖고 오겠죠. 네. 그러면 저는 1,300원에 소비자들한테 쌀을 팔았는데 물건값 올려야겠죠. 네, 올려야죠. 세금상 재산세도 내야 하고. 어, 그렇죠? 네. 재산세도 내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쌀값을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1,300원에 갖고 왔는데 1,300원에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물건값을 다시 올려야겠지. 네. 쌀값을 소비자한테 1,400원에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농심이든 오리온이든 네, 다 맞아요.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곡물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옆에 이제 화면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뜰 거고요. 그 화면 뜬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러시아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 우크라이나요? 우크라이나. 그놈의 우크라이나 매번 얘기했는데도 이놈의 우크라이나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잠깐 잊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로 인해 가지고 전쟁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수입 물가는 계속 비싸질 거고 곡물을 받아오는데 그 곡물이 환율 때문에 올라가지고 높은 가격에 갖고 와서 도매도 망해지고 도매도 망하고 소매도 많이 판매할 수밖에 소매도 많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에 오르고 쌀에 대한 공급 우려감에 저는 이 종목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 신성호디스, 누보, 이지홀딩스,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쌀하고 얘기했지만은 쌀하고 비료, 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료하고 사료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료 사료도 쌀 관련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신성호디스, 이거는 대두하고 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누보는 농기계도 들어가 있고 사료 그다음에 쌀 관련주는 아닙니다. 사료하고 농기계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지홀딩스 얘는 단기 테마로 복합 테마가 아닌 쌀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은 사료주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료 사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테마 구성 형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너무 정답 주신 거 아닌가요, 방금? 뭐 정답은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네.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 종목 하나당 100만 원씩 사면 되지 뭐.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드릴게요. 그 표정 캡처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네. 제가 이렇게 보였다고 해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 맞춰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저 4개 종목 100만 원씩 한번 사보면 되지. 100만 원씩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농업주 테마가 부각이 안 되고 저 종목들이 하락이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아니 떨어질 생각은 안 해요. 무조건 내가 산 거는 올라갈 거야. 무조건 내가 산 게 대장주고 무조건 내가 산 거는 올라갈 거야. 근데 신기한 건 그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예요. 신기한 건 떨어질 생각은 안 해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테마가 그 시점에 적절할 때 맞춰질 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적절할 때 들어가야지. 그 테마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종목 좋다고 해가지고 매수해봤자 뭐합니까?
그 종목에 부각이 안 되면은 이 종목 4개 다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안톡방에서는 테마 시점에서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이거 바로 사야지 저거 바로 사야지 굳이 바로 살 필요가 없어요. 테마가 순환일 때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음. 만약에 이제 오른다면 이 4가지 종목들이 사실 다 오를 수도 있는 종목들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서 네. 이게 좀 가네 싶을 때 그 종목을 사인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지금 목요일쯤을 보고 있어요. 내일 네. 보고 있어요. 내일 보고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저희 방송이 토요일 날 재방송도 하거든요. 네, 토요일 날 맞습니다. 재방송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업주는 어느 때나 상승할 수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오늘 상승이 됐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 상승이 됐어요. 오늘. 네. 그렇기 때문에 TYM, 뭐 대동기업, 뭐 대동, 뭐 아세아텍이 오늘 상승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농업주도 사료, 비료가 테마가 계속 순환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즘 싸우고 있잖아. 네. 싸우고 있으면 수혜주가 뭔지 아십니까? 농업주예요. 중국에서 미국한테 대두를 엄청나게 수입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뭔가 좀 뭐에 스칙합니까? 오. 자, 중국에서 미국한테 제일 많이 수입해온 게 대두예요. 대두. 대두인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네. 그러면은 또 중국이 또 무슨 소리 하겠죠. 그러면은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해오는 미국한테서 제일 많이 수입해오는 대두에 대해서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대두 관련주가 상승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테마는 넓게 봅시다. 한 가지 반영이 아니 여러 가지 테마도 아니 전방위 테마로 넓게 보자고. 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들을수록 사실 이 종목을 빨리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전문가님께 이제 잔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참아보고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좀 커져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사실 만약에 좀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 거네요. 그렇죠. 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오.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농업주가 좀 웃겨요. 어. 이게 좀 끼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휴전이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재건주, 네. 농기계만 상승하는 겁니다. 비오사료주는 상승 안 하고요. 오. 농기계만 상승이 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지속 시에는 비오사료 다 올라갑니다. 왜냐면 농업 쪽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주는 제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네. 우리 노안톡방은 보유 종목이 없으니까 뭐 현금만 넘쳐가지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여유를 가지고 50분들만 이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유를 가지고 주식을 해야 하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문가님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까 하는데 두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죠, 전문가님?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아이고. 저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방송 시간 2시간 연속을 해달라고 해야지. 네. 이거 방송 하나만 하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너무 짧아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뿅. 자,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히토루. 저희가 어제 노안톡방에서 엊그제 제가 노안톡방에서 우리 테마주의 시청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히토루하고 철강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이 종목이 상승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은 테마가 계속 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모멘텀은 스테인리스, 그다음에 히토입니다. 스테인리스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으는데 철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형식으로. 그렇다고 알루미늄 관련주는 아니에요. 네. 김치국 마시면 안 됩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테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분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히토 쪽으로 상승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현대 비즈니스티 최근에 산재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네. 저번 주에 포스코 쪽에서는 화재 물 침수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말 그대로 철강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테마가 단기 테마가 아닌
복합 테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 히토류, 네. 미중 분쟁으로도 히토류로 상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비스티, 포스코 쪽에서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스테인리스 공급을 제조로 하는 회사가 계속 수급이 안 돼 우려감에 이 종목이 같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요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비철금속이 히토류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포스코하고 현대비엔지스티에서 최근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공급을 제조를 하는 회사가 이제 지금 파업하고 있고 지금 회사가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가 없을 시에는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우려감에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스테인리스는 말 그대로 어떤 거에 들어가냐면 니켈로 인해서 만드는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런 위주의 스테인리스가 들어가고 에너지 조선 있죠, 여러분들? 그 조선에도 들어가는 게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는 히토류,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스테인리스 이 두 가지 복합 테마가 같이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관심 종목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테인리스를 내가 받았어. 현대비즈니스나 포스코에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스테인리스 어느 정도 중간은 좀 잘려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절삭이라고 합니다. 그 절삭을 하는 업체이고요. 그 업체이고 그 스테인리스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니켈, 그다음에 히토류,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위주로 수입을 유통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종목이 대장주로 올라갔어요. 자, 제 옆에 화면이 뜰 건데 화면 뜨면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뿅! 자, 보시죠. 네. 스테인리스 관련주입니다. 히토류도 상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포스코 현대비스티 때문에 스테인리스가 공급이 우려가 될 수가 있다 하면서 이 복합 테마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TCC 스틸이 있습니다. 자, 동구 INS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T플레스가 있고 황금 ST가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말씀드릴게요. TCC 스틸은 말 그대로 2차 전지 코일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동구 INS는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플레스도 히토류 관련주고요. 근데 네 번째 황금 ST는 니켈 관련주예요. 자, 내가 힌트 하나 드릴게. 니켈하고 스테인리스하고 히토류가 같이 들어가 있어. 니켈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니켈이 자동차 2차 전지가 리튬만 있어가지고 전기자동차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리튬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면 리튬에 연관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죠. 근데 2차 전지에 니켈이 없으면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는 양극재입니다. 그 양극재에 니켈이 없다? 그러면 니켈 관련주도 계속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전기자동차는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황금 ST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니켈, 히토류,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이 세 가지의 복합 테마로 들어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하는 거죠. 전문가님 오늘 저도 듣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공략주인 농업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이 종목 스테인리스 관련주이자 히토류 관련주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테마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황금 ST, 니켈 관련주도 또 2차 전지랑 묶여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좀 가는데 지금 뭐 타이밍만 잘 맞으면은 매수해보기에 또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네요. 빨리 매수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좀 보고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동거에서도 상승되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철금속으로 인해가지고 비철금속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거고요. 네. 저는 중간에 이제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철금속, 비철금속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이제 정말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전문가님께서 오늘 좀 기침을 하세요. 오늘 시장도 아프고 전문가님도 아프신 그런 날인데 전문가님도 싹 낫고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또 시장 상황도 많이 나아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으로 좀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송 마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 고지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